풀럼과 토트넘의 경기에서 토트넘이 또 졌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토트넘은 2026년 들어서 10경기 무승, 그러면서 이제 그 32년 만에 10경기 무승 슬럼프에 빠졌는데요. 예, 그 풀럼과 토트넘의 경기를 먼저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언제까지 질 거야? 그러니까요. 이 경기에서 토트넘이 투도르 감독 첫 경기였죠. 아스널과 런던 더비와는 다르게 나왔습니다. 원래 그 투도르 감독은 감독 커리어 내내 3백이 대부분이었어요. 109경기를 감독을 하면서 105경기가 3백이었거든요. 3백. 그리고 이제 4경기만 포백을 썼었는데 이번에는 포백을 들고 나왔습니다. 거기다가 4-4-2 포메이션을 들고 나왔습니다. 뭐 솔랑키가 부상해서 복귀하자마자 바로 선발로 나왔고요. 또 이제 포로도 부상해서 복귀하자마자 바로 선발로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4-4-2를 가동을 했어요. 평소 쓰지 않는. 그래서 이제 솔랑키랑 무한이가 투톱이었고요. 이게 문제였다라고 저는 봅니다. 시몬스랑 갤러거가 좌우윙. 이건 가당키나 한 게 아니거든요. 그게 좀 이게 좀 뭔가 진짜 언밸런스해. 네. 이거 그러니까 사실상 윙 없는 4-4-2예요. 그냥 압박만 하기 위한 4-4-2였던 거예요. 왜냐면은 기본적으로 4-4-2가 가장 압박에 용이한 포메이션이라고 하거든요. 왜냐면 4-4-2는 1열, 1열, 1열 이렇게 3열로 해가지고 이 공간을 죽이고 위아래로 움직이고 그냥 선만 줄만 타면서 계속 움직일 수 있는, 그래서 이제 공간 배분도 다 정확하게 공간이 배분되는 그런 포메이션이거든요. 그래서 4-4-2가 가장 압박하기 좋은 포메이션이라고 얘기해요. 단점은 이 사이사이 공간이 뚫릴 수 있다라는 걸로 이제, 그리고 또 이제 수적 열세에 부딪힐 때가 있다가 4-4-2의 약점으로 이제 지적이 되고 있는데, 어쨌건 지난 경기 때 3백을 가동을 해봤는데 토트넘 선수들이 일단 3백에 익숙하지 못한 것도 있고, 그리고 원래 투도르 감독하면은 압박을 굉장히 중시 여기는 감독이거든요. 감독 내내 압박을 중시 여겼는데 지난 경기 때 그게 잘 안 나오다 보니까 그래서 4-4-2를 가동을 한 것 같긴 한데, 문제는 전문 윙어가 없다 보니까 측면 공격도 제대로 되지 않고, 그리고 사이사이 공간을 내주는 문제가 발생을 하면서 전반전은 진짜 졸전 그 자체였죠. 일단 수비수들이 상대가 공을 잡으면 일단 뭐 붙거나 뭐 이제 뒷공간 그 나머지 공간을 봐서 차단해야 되네. 야, 포지셔닝도 막 그 뭐라 그래 어수선하고 우왕좌왕 뭐 완전 그냥 개판 5분 전이었었어요. 좀 충격이긴 했어요. 사실 4-4-2가 포지셔닝 잡는 게 가장 쉬운 포메이션이거든요. 근데 그 포지셔닝이 되지 않는다는 게 저는 가장 좀 충격이었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그래서 이제 전반전은 완전히 졸전 그 자체였고, 그나마 후반에 교체 카드들 들어오면서 조금은 개선된 모습들을 보여주긴 했습니다. 근데 MOTD에서도 그런 공간 문제라던가 그 포지셔닝 문제들을 계속 지적을 했어요. 실제 이거는 이해가 가지 않았어요. 4-4-2로 나왔잖아요. 그러면 시몬스가 왼쪽 윙에 있어야 되거든요. 이게 시몬스예요. 왜 그걸 왼쪽으로 갔어? 그러니까요. 시몬스가 여기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테테가 완전히 노마크로 혼자서 공간이 다 열려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투도르 감독도 이제 막 급하게 와가지고 뭔가 물론 당연히 시간적 여유가 부족해서 이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약속된 플레이가 없다라는 게 딱 여기서 나오는 거지. 그러니까 약속된 플레이가 있었으면 지금 시몬스가 왜 저기까지 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요. 이거부터 시작해요. 이게 경기 시작하고 7분밖에 되지 않은 시점인데 이쪽 가 있으니까 테테가 나 아무도 안 막네? 공간 나네? 개꿀하면서 엄청났지. 열로 이제 들어온 거거든요. 여기서 바로 이제 그 풀럼의 선제골이 나옵니다. 야, 기가 막히게 들어가더라고. 예. 바로 이제 그 테테가 열로 들어와서 크로스 올린 거. 여기서 이제 그 공중볼 싸움 과정에서 약간 조금 이제 논란이 되는 장면이 있긴 했지만은, 어쨌건 간에 거기서 이제 뒤로 흐른 거. 이거 라우리 메네스가 이제 헤더한 게 뒤쪽으로 흘렀죠. 예, 이 뒤로 흐른 거를 오스카밥이 올렸고, 이게 이제 갤러거 맞고 뒤쪽으로 흐른 거를 이제 해리 윌슨이 논스톱 발리로 왼발로 그냥 담궈버렸지 그냥. 예, 그대로 이제 골을 넣은 거였습니다. 그러면 여기 공간을 내준 거부터가 일단 문제였다라고 할 수 있겠죠. 예, 근데 뭐 이 장면 자체는 약간 논란은 되긴 했어요. 뭐 그러니까 히메네스가 미는 장면이 있긴 했거든요. 밀긴 밀었어요. 예, 밀긴 밀었는데 이제 그 비디오 판독 결과
이제 이건 프리미어리그 매치센터에서 항상 이제 VAR 판독의 이유를 설명을 하잖아요. 그 이유의 설명이 이거예요. 주심의 득점 선언은 VAR 판독을 거쳐 최종 확인됐다. 판독 결과 히메네스가 드라구신과 경합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접촉은 파울로 판단할 기준에는 미치지 않은 것으로 결론 내려졌다. 그러니까 너무 세게 밀진 않았다. 영향을 미칠 정도는 아니었다. 이렇게 판단을 한 건데 여기에는 좀 그것도 영향이 있어요. 같이 점프를 했다. 그러니까 지난 경기 때 무한이는 파울이 불렸잖아요. 근데 이건 파울이 안 불렸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이제 매치 오브 더 데이에서도 그렇고 많은 전문가들도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히메네스 저도 그리고 입중계 때 그 얘기를 했거든요. 같이 점프를 했기 때문에 이건 경합 과정인 거다. 그치. 볼을 향한 경합인 거다. 반면에 무한이는 뜨지 않았잖아요. 뜨지 않고 밑에서 밀었으니까 그래서 그거는 이제 정상적인 경합 과정이 아니라고 본 거죠. 예, 그렇게 본 거라고 할 수 있겠는데 어쨌건 간에 현지에서는 계속 논란이 되는 거죠. 야, 이거 로메로 밀고 에키티케가 골 넣은 거는 대체 뭐야? 이건 왜 파울 안 불었어? 그리고 이건 왜 불었어? 이건 또 왜 안 불었어? 이거 가지고 이제 말들이 많긴 한데 예, 어쨌건 저도 어지간하면은 미는 거에 대해서는 왜냐면 밀면은 이게 점프를 한 상태에서 무게중심이 흔들리죠. 밸런싱이 흔들리거든요. 저 이때 마갈량이스가 액션을 취하긴 했다라고 생각을 해요. 액션을 좀 과하게 취했어. 그리고 저 그래서 이게 파울이 맞지만은 저는 이거 파울 맞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거기다가 무한이가 뛰지 않았기 때문에 더더욱 이거 파울 맞다라고 생각을 했지만은 프리미어 리그는 원래 액션 취하면은 그러면 이걸 파울을 유도하려고 했다라고 해가지고 파울을 안 부는 경우가 많잖아요. 프리미어 리그는. 그래서 프리미어 리그여서 안 불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불었던 거였던 거고. 그치. 예, 근데 저는 이렇게 손 대고 미는 그 자연스럽게 이렇게 뜨는 과정에서 뭐 닿는 거는 어쩔 수 없지만은 좀 부자연스럽잖아요. 이런 것들은. 이런 거는 그냥 부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해요. 규정이 조금 바뀌어야 되지 않나. 사실 그 영향을 줬다라고 저는 그러니까요. 저도 영향을 줬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부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지만은 근데 뭐 또 이제 프리미어 리그는 사실 어지간한 그런 경합이나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조금 굉장히 가장 관대한 리그잖아요. 전체 리그들 중에서. 예. 그래서 손흥민이 진출했을 때 초반에 좀 애먹었던 그런 게 있어. 아니 분데스리가는 불었는데 네. 왜 안 부니까? 손흥민만이 아니고 많은 다른 리그에서 온 선수들이 다 그 얘기를 해요. 다른 데서는 이게 파울이 불리는데 파울이 안 불리니까 좀 당황했다라고 얘기들을 하고 그래서 이제 프리미어 리그는 사실 버티면서 가는 거를 미덕으로 여기죠. 파울을 당할 때도 기본적으로 계속 예 이런 장면들이 나오는 거죠. 예, 그 테테가 또 이제 공간이 열리죠. 그리고 이게 풋백인데 그건 풋백이면은 판더벤이 여기까지 와 있어야 돼요. 원래는 3백이 아니잖아요. 그치. 여기에 선수가 없잖아요. 예, 여기 왼쪽 풀백인 거고 그럼 이 공간이 너무 열려 있는 거예요. 이 공간이 열리다 보니까 테테는 그대로 이제 쉽게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팔리냐가 커버를 들어올 수밖에 없잖아요. 어쩔 수 없이. 그럼 팔리냐가 이 커버를 들어오게 되면은 그 공간이 또 비잖아요. 자연스럽게 이어비한테 공간이 비죠. 그쵸. 여기서 바로 이제 두 번째 골이 나오는 겁니다. 예, 여기서도. 그러니까 이렇게 공간이 계속 비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치를 못 잡는 거야. 예, 공간이 비면서 그러면서 이제 이쪽으로 빠져가니까 그레이가 따라서 가죠. 따라서 가니까 이어비가 이제는 이 공간으로 들어오는 거죠. 침투하는 거지. 예, 들어가게 되는 거죠. 계속 상대가 움직이는 대로 끌려가는 거예요. 이게 차라리 자기들의 지역을 지키는 것도 아니고 사사이는 사실 중요한 게 본인의 지역 그 구역만 지킨다예요. 사사이는 다 분배가 정확하게 사사이로 그러니까 그 수리적으로 가장 분배가 정확하게 되는 게 사사이라고 기본적으로 얘기하는데 근데 그게 그 위치 선점 자체가 잘못되어 있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여기가 공간이 벌어지는 잠깐만요. 여기가 이렇게 공간이 벌어지는 형태로 원래는 이쪽에 와 있어야 되는데 판더벤이 드라구시는 한 이쯤 와 있어야 되는데 이게 안 되다 보니까 계속 끌려가게 되는 거예요. 선수들이. 그러니까 이제 포지셔닝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거죠. 그렇죠. 예. 끌려가고 하다 보니까 여기서 이제 윌슨이 패스 줘서 이어비가 마무리를 지은 거죠. 야, 이거 진짜 잘 들어갔더라. 예. 이런 문제들이 계속 발생을 하는 겁니다.
그 데인마크 공간도 너무 벌어지니까 슈팅을 쏘는데 그냥 다 지켜만 보고 있더라고요. 그냥 너 슈팅해. 네. 멋있나 볼게. 그냥 그 보고 그냥 막 바로 실점으로 이어지고. 예. 그러니까 이거는 모르겠어요. 감독이 지시를 잘못한 건지. 왜냐면 투도르 감독이 원래 1대1 맨마킹 중심이거든요. 그래서 352를 많이 쓰는 거기도 해요. 맨마킹을 시키기 위해서. 그럼 원래 맨마킹을 할 때는 숫자를 한 명 더 두기, 수비 숫자 하나 더 두기 위해서 3백을 많이 가동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원래 투도르 감독이 3백을 대부분 쓰는 건데 4-4-2를 하면서 맨마킹을 시킨 건지 어쩌면은 감독이 그래서 선수들이 계속 이렇게 끌려간 건지 아니면은 선수들이 포지셔닝을 잘못한 건지 이거는 솔직히 뭐 저희가 직접 내부에서 본 건 아니니까 알 수는 없지만은 이건 이도저도 아니었다는 거죠. 전반전 4-4-2 자체가. 그러니까 뭐 아까도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지만 투도르 감독이 온 지 얼마 안 돼서 시간적으로 뭐 준비할 시간도 많진 않았을 거예요. 네. 사실 그래서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 이제 본인이 생각대로 이거는 안정적이겠다라고 해서 그렇게 가는 건데 확실히 보면은 토트넘 이 경기만 넣고 봐도 약속된 플레이가 많이 없다라는 게 보여지죠.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 이제 전반전은 완전히 밀린 전반전이었어요. 그러니까 토트넘이 슈팅은 많이 때렸어요. 9번. 근데 이게 의미 있는 슈팅이 아니었어요. 수비벽에만 6번을 맞았거든요. 이거는 그냥 수비 앞에 두고 때린 거고, 그리고 토트넘의 문제점. 온플레이 상황에서 무언가 공격을 만들어내지 못한다. 만들어내는 거는 그나마 세트피스에서 만든다. 그래서 코너킥이 4개인 거고, 그리고 여기 보면은 XG 값 있죠. XG 오픈 플레이가 0.17골. 그러니까 오픈 플레이에서는 기대가 있겠죠. 예, 기대 득점을 만들어내지 못한 거예요. 슈팅을 창출하지 못한 거예요. 토트넘의 슈팅 창출 전반전은 전부 다 세트 플레이에서요. 0.33골. 반면에 풀럼은 오픈 플레이 상황에서 0.61골. 세트 플레이에서 0.34골. 그래서 이제 전체가 0.95골이 나온 거죠. 토트넘이 얼마나 무리력한 전반전을 보냈는지, 세트 플레이 아니면은 아예 그냥 득점을 기대할 수 없는 플레이를 한 건지를 이런 수치들에서 확인을 할 수 있는 건 거죠. 그런 가운데 이제 후반 나와서는 근데 아예 진짜 맨마킹을 시키긴 했거든요. 투도르 감독이 1대1 지난 경기처럼 맨마킹을 시키기 시작하면서 조금은 나아지긴 했지만은 여전히 그럼에도 선수를 놓치는 상황들은 계속 나왔어요. 데인마크 실패가 엄청 많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완전히 공간이 비어버려. 열려 있거든요. 예, 공간이 열려 있으니까 이쪽으로 이제 패스가 가는 거죠. 패스 오고 그러니까 또 여기서 달려 들어갔는데 스미스 로우가 여기 11야드를 못 쫓아간 거예요. 계속 데인마크면은 붙어 있어야 되는데 못 붙어 있으니까 그대로 이제 패스를 찔러준 거죠. 여기서 패스를 찔러준 거죠. 찔러줘가지고 이거 스미스 로우가 그냥 넣었어야 되는 상황인데 이거는 스미스 로우가 조금 더 가면서 비카리어한테 막힌 거죠. 예. 바로 때렸으면 들어갔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이거는 그래서 스미스 로우한테 사실 스미스 로우가 2번의 결정적인 기회를 놓치는 장면들이 있었습니다. 이때 만약에 스미스 로우가 그 2번의 기회를 살렸으면은 그러면은 경기 아마 4대0으로 터졌을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분이 얘기하셨던데 이제 운이 좋아서 토트넘이 추가 실점 없었던 것도 있었다라는 장면들도 많이 나왔거든요. 예. 이것도 또 문제였던 상황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4명이 폭백이 이제 라인을 형성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갑자기 여기서 이쪽으로 붙어버리니까 여기 이제 사이 공간이 열린 거죠. 그러니까 대체 라인 컨트롤을 어떻게 하는 건지 이해가 안 가요. 라인 컨트롤은 기본적으로 딱 붙어 있어 줘야 되는 건데 자꾸 공간을 알아서 열어줘요. 없는 공간을 갑자기 열어줘요. 옆으로 가면서 이동하면서. 그러다 보니까 세센용이 그 뒷공간에 달려 들어가고 여기서 이제 스루 패스가 바로 나가죠, 당연히. 그래서 세센용이 여기서 파포스트 쪽에 세도에 들어오는 선수를 향해서 크로스를 보냈는데 이게 조금 길게 나가면서 위험을 다행히 벗어나긴 합니다. 근데 판더벤하고 드라구신이 계속 너무 붙어 있어요. 겹쳐 포지션이 계속. 예. 판더벤이 커버를 정말 잘하는 능력은 인정을 하는데 좀 너무 라인을 깨는 경향성도 있어요. 판더벤의 단점이에요, 이게. 판더벤이 정말 커버를 많이 해주지만은 어느 정도 자리를 지키는 것도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판더벤은 너무 포지셔닝을 신경 쓰지 않고
너무 움직이는 경향성이 있어요. 그래서 뭐 경기 전체를 놓고 보더라도 이건 뭐 풀럼이 이길 만한 경기였어요. 예, 풀럼이 뭐 기대 득점이 2.28골이었고요. 예, 반면에 토트넘은 0.88골이었고 슈팅도 뭐 18대 13이었고 유효 슈팅 4대 1이었고 그리고 또 이제 그 토트넘은 사실 벽에 맞는 슈팅이 많았던 거고 반면에 풀럼은 벽에 맞는 슈팅은 거의 없었어요. 거의 다 그냥 못 넣은 거예요. 못 넣은 거지. 예. 14번의 슈팅 중에 4개만 유효 슈팅이었고 그중 2골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풀럼의 결정력이 안 좋았던 덕에 이 경기가 그래도 2대1이 됐던 거였지. 격차는 더 벌어졌을 수도 있어. 그렇죠. 예, 내용상으로는 더 벌어지는 경기였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나마 그래도 토트넘한테 위안거리라면은 교체 투입된 선수들이 나오면서 좀 그래도 개선되는 모습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좀 이제 부상에서 복귀하는 선수들이 하나 둘 있는 거잖아요. 예, 그 선수들이 그나마 복귀하면서 공격 위협도 그래프 놓고 보면은 사실 밀렸거든요, 이때까지. 거다가 이제 3명 교체를 감행을 했고요. 그때 이제 그 사르랑 히샬리송이랑 테디 들어갔죠. 그러면서 이제 이때부터 조금씩 올라온 거죠. 왜 자꾸 이래? 이때부터 공격 위협도 그래프가 올라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소우자 들어가고 이제 단소 들어가는데 소우자는 아직은 좀 어린 티가 났고 예, 소우자 같은 경우는 어린 티가 나긴 했지만 그래서 침투는 좋은데 컵백이 좀 약하거나 전체적으로 힘이 붙어야 되겠더라고요. 소우자 같은 경우는 소우자는 힘이 붙어야 될 필성이 있는데 히샬리송 좋았고 텔도 좋았어요. 텔도 굉장히 잘 흔들어줬어요. 텔이 그나마 흔들어줬고 히샬리송이 싸워줬고 또 이제 파페사르도 침투나 이런 것들 괜찮았고 단소는 이제 막판에 들어와서 롱스로인 그죠. 했고 예, 그리고 그나마 이제 단소가 조금 그래도 버텨는 주더라고요. 드라구시는 너무 못 버티니까 어쩌면은 판더벤이 자꾸 본인의 포지셔닝을 벗어나서 오는 게 드라구신이 자꾸 뚫려서 그런 것도 있을 수도 있긴 해요. 예, 어쨌건 간에 예, 그러면서 그나마 교체 투입된 선수들 들어오고서는 내용적으로도 나아졌다. 그 과정에서 이제 골이 나왔던 거였죠. 예, 일단 뭐 판더벤이 패스 준 거를 여기서 마티스테 되게 좋았어요. 이 침투 드리블로 쭉 치고 들어가서는 계속 흔들었죠. 수비를 흔들다가 이제 그레이한테 패스 주고 그레이가 뒤에서 이제 돌아 들어오는 그레이한테 패스 주고 그대로 이제 그레이가 속도 살려서 들어가서는 크로스 올린 거를 히샬리송이 헤더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이 골 넣고 난 다음에 싸웠잖아요. 골 서로 가져가겠다. 그렇죠. 예, 그 베시가 이제 그것도 사실 그 히샬리송이 좀 물론 급한 거 알아요. 마음이 급한 건 알지만은 베시는 사실 옐로 카드를 감수하고 그거는 시간 지연하겠다라고 잡은 거거든요. 그치. 그러니까 딱 히샬리송이 달려드는 순간 베시시 웃더라고요. 너 낚였어, 아싸, 너도 옐로야. 딱 약간 조금 그런 느낌이었어요. 결국 둘 다 옐로 받았잖아요. 예, 둘 다 옐로 받았는데 그러니까 그냥 마음이 급한 건 알겠지만 그래도 아직 시간은 충분했으니까 그거를 뺏어내려고 계속 막 그러지 않는 게 더 낫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분위기랑 감정 싸움에서 말린 거지 뭐. 예. 그래서 거기에 낚여서 이제 히샬리송이 옐로 카드를 받긴 했습니다. 예. 어쨌건 뭐 이 경기 토트넘 결국은 패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투도르 감독 부임하고 첫 2경기 모두 다 패죠. 예, 둘 다 이제 런던 팀 상대로 한 건데 아스널과의 경기에서 1대4 패배, 풀럼과의 경기에서 1대2로 패했는데 이제 토트넘 감독 부임하고 나서 첫 2경기에서 모두 패한 거는 2004년 11월 마틴요레에 이어서 오랜만이다. 2번째다. 추억의 이름이네요. 예. 마틴요가. 이게 그러니까 감독이 어쨌건 간에 처음 부임하면은 그런 처음 부임한 효과라는 게 있잖아요. 예. 그래서 어지간하면 연패로 시작을 잘 안 하는데 지금 토트넘은 너무 안 좋다 보니까 예, 이렇게 연패로 시작을 하고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가게 같은 데 오픈빨이 있잖아요. 그렇죠. 지금 오픈빨이 전혀 없어. 예,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적어도 선수들이 열심히 뛰거나 하는 그런 거라도 있거든요.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맨유였잖아요. 캐릭 감독 부임하고 나서 맞아. 선수들의 움직임 자체가 달라졌잖아요. 그거 사실 전술적으로 무언가 물론 뭐 원래 위치들의 배정을 한 거는 있긴 하지만은 크게 지시한 것보다도 선수들이 정말 많이 뛰고 열심히 뛰고 압박 미친 듯이 하고 빨리 침투에 들어가고 속공하고 그런 것들이 빛을 발했던 거였는데 그것조차 없다라는 건 거죠. 현재까지 토트넘은.
예. 그리고 이제 토트넘이 최근 프리미어리그 10경기 승리가 없습니다. 2026년 승리가 없는 거죠. 예, 마지막 승리가 12월 28일이었던 건데요. 2025년. 예, 2026년 첫 두 경기 무승부하고, 그러고 나서는 연패하고, 또 이제 번리랑 비기고, 맨시티 비긴 건 잘했었지만은, 잘했죠. 그 다음 4연패, 지금.